등교 준비로 분주한 초등학생 도준군의 집. 그런데 멍하니 한 곳만을 응시하는 게 어째 도준군이 좀 이상한데요? 도준아, 너 오늘 또 잠 못 잤니? 아이고 이런, 지난밤 잠을 설친 모양이군요.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응? 학교 안 갈래. 도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안 가? 대체 무슨 메시지길래 이토록 겁에 질린 걸까요? 한편 엄마의 외출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나연 양. 아유 정말 얘가 왜 이래 정말. 엄마 나가면 안 돼. 엄마 제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나연 엄마의 속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하지 말라고. 그런가 하면 같은 반 친구 선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군요. 초등학생들이 정신적인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불안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호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집계된 피해자 수만 2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아이 모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끝이 나긴 나는 건가? 우리 이제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대체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면증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초등학교생 보습학원. 지훈 씨는 이곳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3, 2, 1. 어서 들어와. 언제나 애정어린 말투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법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연준이 집 어딘지 아세요? 연준이네 집? 그건 왜? 연준이 독감 걸려서 오늘 학교 못 왔거든요. 아, 연준이 병문안 가려고?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서 괜히 독감 옮을 수도 있으니까. 에이 쌤! 그러니까 가야죠. 독감 옮으러. 독감 걸리면 학교도 안 가도 되고 학원도 안 와도 되잖아요. 엄마도 빨리 나으라고 잘해줘. 그래? 독감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럼 쌤이 먼저 가서 옮아와야겠다. 에이구, 수업 시작하겠다. 어서 들어가. 응?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욱 힐링받는 기분이라는군요. 잠시 후 쉬는 시간. 녀석들 그새 출출했나 봅니다. 우와! 나 주말에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았다. 좋겠다. 우리 이걸로 뭐 할까? 떡볶이 먹자. 그런데 그때 야, 그것 좀 가져와봐. 네? 저요? 야, 너 그거 돈 좀 줘봐. 오빠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왜 그러세요? 가세요. 이 조그만 것들이 확. 줘봐.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상황이랍니까? 때마침 지훈 씨가 나왔군요. 선생님 여기 이 형이 나를 좀 뺏어요. 지금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아이씨. 너 죽었어. 두고 봐. 다행히 지훈 씨 덕에 아이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째 뒷일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 녀석 저거 선생님께 일렀다고 안갚음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며칠 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나연 엄마, 이번에 우리 선우 수학 성적 올랐어요. 어머 정말 좋겠다. 아 도준이도 수학 성적 많이 올랐다던데. 그런데 도준 엄마 얼마 전에 이혼했다죠? 어머 정말?
요즘 일도 바빠서 도준이한테 통 신경도 못 쓰고 있다고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훈 씨가 원생 관리부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도준군의 인적 사항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는데요. 대체 지훈 씨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며칠 뒤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지훈 씨. 아니, 도준이 엄마 수연 씨 아닙니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그때 수연 씨의 앞에 나타난 지훈 씨. 선생님. 지훈 씨는 수연 씨를 왜 찾아온 걸까요? 잠시 후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보니까 도준이한테 신경도 많이 못 써주고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요. 도준이 아주 씩씩한 아이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더 신경 쓰고 챙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지훈 씨, 수연 씨를 안심시키러 찾아온 모양이군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일주일 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런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원에 남아있는 도준군. 도준아, 왜 아직 집에 안 갔어? 엄마가 데리러 온 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도준이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선생님, 저 협박받고 있어요. 뭐? 협박? 도준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누군가 SNS 메시지를 보내 무서운 협박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도준아, 언제부터 그랬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SNS를 말을 걸더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때릴 거라고. 어머님한테 말했어? 안 돼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죽인다 했어요. 뭐? 그럼 일단 선생님이랑 먼저 해결해보자. 대체 누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도준군에게 엄마를 해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도준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더 주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 네. 선생님 이거 핸드크림인데요. 저희 도준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 도준군의 말이 신경 쓰이는 지훈 씨.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두 사람을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연 씨에게 도준군 이야기를 상의라도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란 지훈 씨.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두 사람 지훈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 건물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한 남자. 저거 중학생 유성군 아닙니까? 이 자식아. 네? 너가 위에서 화분 던졌지? 아닌데요. 그래 검정호. 내가 다 봤어 이 자식아.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요. 아니라고요. 자식이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아, 짜증나. 괜찮으세요? 도준 괜찮니? 저흰 괜찮아요. 분명 저 자식인데. 그래도 확실하게 본 건 아니니까 안 다쳤으면 됐죠 뭐. 협박범의 위협대로 자신과 엄마가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도준군 겁을 많이 먹은 듯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그때 세 사람을 지켜보는 한 남자.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일까요? 한 달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학부모들. 그런데 어째 다들 걱정이 한가득합니다. 우리 나연이는 밤에 또 잠을 못 자. 우리 선우이가 그렇게 악몽 꿔요. 글쎄 학교도 안 간다네요. 저희 도준이도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무섭다고. 아니 얘네들 단체로 왜 이러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아이들이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등교 거부를 한다는데요.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아 그래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랑 이야기 좀 나눠봐 주세요. 네? 예. 부모에겐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혹시 지훈 씨에겐 입을 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탁을 해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담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날 아이들과 자리를 마련한 지훈 씨.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말을 꺼내 봅니다. 너희 요즘 학교 가기 싫어한다며? 왜? 왜 그러는데? 쌤한테만 말해줘. 부모님들한테 비밀로 할게. 사실 얘네들도 협박받고 있어요. 뭐? 야, 그냥 보여드리자. 그래. 협박을 받는 게 도준군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기막히게도 선우군과 나연 양 모두 같은 협박을 받고 있던 모양인데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을 해치겠다는 메시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희들한테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랑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고 했니?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욕하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아빠 것도 달라고 하고 할아버지 것도 달라고 하고. 저도요. 이모 주민등록번호 안 주면 막 학교를 찾아온다고 하고. 진짜 찾아올까 무서워요, 선생님. 도준이 너는? 저는 아직까진 엄마 번호 안 줬어요.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래, 잘했어.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없어? 혹시 그때 그 오빠 아닐까? 그 편의점에서 돈 뺏으려다녀? 그래, 저번에 화분 떨어뜨려서 우리 엄마 다칠 뻔한 것도 그 형제일 수도 있고. 그쵸, 선생님? 일단 SNS 발신자 아이디 선생님한테 보내줘. 누군지 꼭 잡아줄게. 네. 협박범의 악랄함에 치를 떠는 지훈 씨. 자신이 꼭 잡아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협박범은 대체 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는 걸까요?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수연 씨. 그래, 엄마 걸다 와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혹시 도준군이 협박범이 시킨 대로 하지 않자 정말로 수연 씨를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이게 나예요. 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학원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저번부터 왜 그러냐고요. 애들한테 협박 문자 보내고 도준 엄마 다치게 한 거 너 맞잖아. 아, 저 쟤네들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증거 있어요? 증거? 지난번에 여기에서 애들 돈 뺏으려고도 했잖아. 맞아요. 형이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지훈 씨와 아이들은 중학생 유성군이 협박범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정말 아이들에게 그 몹쓸 짓을 한 게 유성군일까요? 문자 보내고. 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황준 씨, 당신을 미성년자 협박 및 가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신지. 당신 친구가 다 불었어. 정호영 씨랑 당신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협박 문자 보냈잖아. 네? 지훈 씨가 협박범이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학 졸업 후 백수 생활을 이어가던 강지훈과 정호영. 어느 날 이들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순진한 초등학생들이었는데요. 야노야, 나 10,000원 있다. 난 3,000원 있거든. 들을 대상으로 기막힌 범죄를 계획합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보습학원의 보조교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강지훈은 아이들의 연락처가 적힌 문서를 확보하고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SNS 친구를 맺고 아이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이들 몇몇이 순순히 협박에 응하자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무작위로 수집해 범행 대상을 넓혀나가는데요.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서 초등학생들만 선별을 해서 부모님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된 부모님들의 인적사항을 통해서 소액 결제를 한 이후에 게임 마일리지를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또 다시 바꾸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뭐? 나쁜 것들. 그래, 일단 선생님이랑 해결해보자. 네,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도준군은 끝까지 협박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지훈은 도준 엄마 수연 씨의 뒤를 밟아 수연 씨의 정보를 캐기 시작했고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도준군에게 전송하며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지훈과 정호영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협을 가하기 위해 서로 짠 뒤 정호영은 화분을 떨어뜨리고 강지훈은 이들을 구해주는 척하며 의심까지 피해갔습니다. 또한 수연 씨를 일부러 다치게 한 후 아파하는 수연 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도준군에게 협박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협박에 위협을 느낀 도준군은 이들의 요구대로 엄마 수연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성군을 범인으로 몰았던 강지훈. 당시 피해자는 그 260명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피해금만도 3,300만 원 정도 집계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모님들이 그 휴대폰에 소액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에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 수사팀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나머지 공범 1명도 체포를 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송치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저 어쩜 청소에 가르치고 이 양반보다 더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그러게, 애들 너무 순진하게들 키우지 말아요. 뭐라고? 어디서 이게 뚫리냐고 이게 뭘?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은 강지훈 일당. 악한 어른들에겐 손쉬운 범행 수법이었을진 몰라도 어리고 약한 아이들에겐 평생의 상처가 됐다는 사실 명심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